강기남이 뭐의 약자인지 아십니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아시나요? 네. 통을 기다리는 남자죠. 네, 간통을 기다리는 화제다. 영화 영화 제목이었죠. 제목입니다. 네. 책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 책을 네. 쓴 분이 계시고 네. 예. 실제 간통죄 폐지로 심부름센터와 더불어 급부상할 직업군으로 탐정을 지목할 탐정. 수 있습니다. 이미 OECD 국가 중에서는 사설 탐정 제도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죠. 근데 한국만 지금 좀 어떻게 관련 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OECD 좀 넓게 봤을 때 지금 34개국, 34개국인데요. 이 중에서 탐정 산업을 인정, 공식 탐정이 있는 나라가 33개입니다. 그러면 한 개가 어딘가 없는 나라, 바로 우리나라. 아, 예. 그렇습니까? 또 우리 두 분 변호사님 계시지만 항상 탐정 산업 얘기 나오면은 절대 안 된다라고 반론 내는 데가 대한변협입니다. 그래서 탐정과 저는 변호사가 공생관계일 것도 같은데 또 좀 이렇게 양립할 수 없다는 의견도 그게 이제 환경이 바뀐 게 로스쿨 때문에 변호사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것도 좀 이제 뭐 법률 시장의 어떤 뭐 변화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우선 탐정과 관련해서 사실 우리나라에 탐정이 굳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 통계와 관련돼서 중요한 것이 이제 고소 고발 건수예요.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인구 수가 배 이상 차이 나지만 고소 고발 건수는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우리나라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특히 고소 사건들은 사실상 이제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인데도 고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다 이제 증거를 취득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의 힘을 사실 이용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탐정을 굳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탐정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탐정 산업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간통죄가 폐지됐으니까 수사는 안 해줄 거고 그러면 또 이제 그거 관련해서 쓸 수 있는 산업이 될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탐정 법제가 좀 이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관련 법은 이미 국회 지금 예, 그렇게 돼 상임위에 있는데 들어가고 있죠. 왜냐하면 탐정 법제화돼서 가장 문제되는 게 인권 침해 논란이거든요. 네. 사실은 우리나라 이제 뭐 요새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예전에 막 경찰 수사에 대해서 무리한 수사를 한다, 강압 수사를 한다, 뭐 인권 침해 있고 온 마음대로 도청을 하는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사실은 탐정이 법제화되게 되면 한국 사람들의 그 다이나믹한 특성상 어떤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 좀 무리한 방법을 쓸 확률들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사설 탐정이 아무리 인증을 해준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도청하고 감청하고 이렇게 장비동으로 했을 때 예. 그걸 누가 제어하겠는가? 수사기관에서 하는 건 제어가 됩니다. 하지만 사설 탐정 제어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아직까지는 조금 사설 탐정 그지 우리나라에 필요한가라는 문제도 있고 사실은 왜냐하면 공공기관이 워낙 잘 돼 있는 편이거든요. 네. 서구 사회에 비해서. 그리고 그런 어떤 인권 침해 문제도 있어서 아직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럼에도 생각이 불구하고 그게 법제화 안 됐을 때는 불법 심부름센터가 그렇죠. 또 커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제도가 뭐, 다르면. 뭐 흥신소나 네. 심부름센터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일을 이미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양성화돼 굉장히 있죠. 많죠. 이 법경제학적으로 불법을 양성화했다고 해서 불법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은 일리가 굉장히 있으신 말이고요. 아마 그 국회에서도 이 부분을 논의를 할 때 과연 정말 법제화한다고 해서 불법이 양성화될 것이냐 이 측면에 대한 연구를 더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과연 차이가 뭔가요? 지금 기존의 심부름센터, 흥신소, 네. 그리고 사설 탐정, 경찰이 각각 그 차이가 뭔지 시청자들은 궁금해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하시는 일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아직 왜냐하면 어쩌면 본인의 어떤 민원을 해결해 주는 측면에서 똑같다고 보면 되는데 어느 정도 제어가 되느냐라는 거죠. 불법 흥신소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심부름센터라는 것이 정말 심부름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좀 어디다 전달해 주세요 뭐 택배처럼 네. 그런 심부름하는 걸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실은 사람들 뒷조사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설 탐정은 애초부터 수사기관의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한다는 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자격 요건도 사실은 까다롭고 어느 정도의 관리가 들어간다는 그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는 일은 실질적으로는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불법 흥신소와 사설 탐정이요. 그리고 예. 탐정이 이제 합법화가 되게 되면 이 증거 수집, 그러니까 민사 재판에서 필요한 증거 수집과 관련해서도 법원이 그 증거의 신빙성을 높이 사주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고용준 측면에서 이제 신고제와 허가제의 차이인데요. 현재 신고만 하면 다 되는데 이제 탐정이 되면은 국가가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허가에 대한 대가로 아마 이제 몇 가지의 공권력의 일부 그렇죠. 권력들을 이제 위임을 하게 되는 건데, 전 이제 탐정 산업에서 가장 제가 보고 있는 게 고용 효과입니다. 과연 탐정 산업을 정부가 열어줬을 때 고용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근데 고용만 딱 떼어놓고 보면은 그리 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지금 탐정하지만은 채 5만 명 정도거든요. 왜냐하면 자격을 굉장히 엄격해 탐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의 이제 고용 쪽으로 탐정을 허가한다? 이거는 좀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3월에 박근혜 정부도 이 민간 조사원 합법화하겠다 그러면서 4,000개 네. 정도 일자리 창출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정철진 평론가 얘기하실 때는 그만큼 고용 창출의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자격을 엄격하게 해야 되니까 예.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탐정